겠습니다. 해주니까. 예, 주승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좀 생소한 용어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께서 보건진료원들을 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문제 같습니다. 요즘 뭐 비정규직법도 그렇듯이 2년만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다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도 행안부에다 촉구만 하고 있을 소극적 자세보다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한번 들었는데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네. 이건 해묵은 정부의 과제의 하나인데 네. 부처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뭐 치의생사 또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도 다 보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별정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됐고 또 아동복지지도원 같은 경우도 전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된 예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전례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식약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요 업무 1번이 안전 강화입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식약청에서 다빈도 처방이면서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 20종에 대해서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자용 복약 안내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 의사나 약사가 그 복약 안내서를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의사가 발행하는 것이요? 예, 의사나 약사가 복약 안내서.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서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안내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조제할 때 그 복약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의사항만 전달하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데 이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복용 환자에게 복약 안내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건 이제 우리에게 의무사항으로 안 돼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은 이 약의 효과라든지 또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유럽의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환자용 의약품 설명서를 통해서 그 제공을 함으로써 좀 환자 눈높이에 맞춘 의약품 정보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래요.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까? 복약 안내서 발행하는 것이? 네, 현재 제가 말한 것은 그 부작용이 우려가 많은 것, 그리고 다빈도 처방, 자주 처방하는 약이면서 부작용이 많은 것.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일단 DUR이라든지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것은 일단 컴퓨터상으로 안내가 되도록 돼 있어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시키고 있고요. 그 약사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복약 지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그 안내서 자체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그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네. 를 환각제로 편법 투약한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이 약은 그 자주 투약할 경우에 환각증의 그 증세를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도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작년 6월 달에는 마이클 잭슨이 과다 투여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작년 2월 달에는 국내에서도 이 약물을 상습 투약하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지도 않고 또 편법 사용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근거도 없고 또 오남용을 방지할 방법도 지금 없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진 않고요. 프로포폴은 잘 아시다시피 그 수면 마취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네. 임의대로 투약하거나 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작년 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도 없고 조사된 것이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다시 조사해서 올해 7월 달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장관님. 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건 노동부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애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양경자 이사장님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알고 예. 계시죠? 예. 근데 취임하자마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을 비롯한 전국 51개 장애인단체가 비대위를 꾸리고 이사장의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예, 왜 퇴진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있기로는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개가 취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것으로는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보도 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문성도 그렇게 없어요. 장애인 관련 단체 어떤 활동을 한 사실도 없고 단지 또 이분이 또 되고 나서 아주 좀 취임식도 아침 새벽 6시에 취임식을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 이사장으로서 할 말씀이 안 나오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취임식 당시에 하면서 적절치 못하고 과연 이런 분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고용시킬 수 있을까 하나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관이 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만은 우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시 이명박 정부가 노소영 인사라든지 낙하산 인사라고 현재에서 낙하산 노소영 인사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장애인 같은 주관사님. 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처리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